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욕실 거울 앞에서 이재훈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신을 비추는 모습에 집중했다. 42. 그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은빛이 섞여 있었고 짙은 회색 눈동자는 아내 김수진이 결코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깊이를 품고 있었다. 여보, 이사회 회에 늦으면 안 돼. 수진이 침실에서 다소 연습된 듯한 걱정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이재훈은 거울 속 자신의 미소를 지었다. 결혼 10년째, 수진은 여전히 자신이 단순한 건설회사 사장과 결혼한 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입맞춤을 나누며 배웅하던 남편이 한때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첩보원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청담건설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30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재훈은 첩보원 은퇴 후 경쟁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전략적 사고와 위험 계산력, 사람 읽기 능력을 발휘해 회사를 키워왔다. 그에게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자 예술이었다. 비서 박혜진이 이사회실 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분기 보고서는 책상 위에 있고 오후 2시에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미팅이 3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재훈은 그림자 속을 유영하듯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청담건설은 단순히 빌딩을 짓는 회사가 아니었다. 견고한 요새, 은신처, 그리고 외부에겐 숨겨진 목적을 지닌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예술가였다. 휴대폰에서 아내 수진의 문자가 떴다. 오늘 저녁 아버님과 저녁 식사 있어요. 아버님이 많이 기대하시네요. 이재훈의 턱선이 살짝 굳었다. 김명수, 수진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했다. 비싼 양복으로 감추려 해도 오래된 칼자국이 여기저기 드러났고 그의 등장에 대화가 멈추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명수의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이재훈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무제한 사위 연기를 10년째 해왔다. 명수의 농담에 웃고 사업 조언을 듣고 그를 완벽히 속여왔다. 도시계획위원회 미팅은 순조로웠다. 외관상 평범한 창고 단지였던 프로젝트는 이미 몇 달 전 승인되었지만 오늘은 허가 변경 사항만 논의될 뿐이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모르는 사실은 그 창고가 군사기술자도 감탄할 만한 설계로 지어졌다는 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재훈은 두 얼굴의 삶을 떠올렸다. 건설업은 그가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수년간 그는 질문하지 않는 계약자와 공급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에서 기다리던 수진은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찔하게 높은 힐과 은빛 액세서리가 그녀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했다. 금발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푸른 눈동자는 오래전부터 의심을 품고 있던 이재훈에게도 감정을 숨기기 어려울 만큼 빛났다. 오늘 어땠어? 자기? 그녀가 발끝으로 살짝 올라와 뺨에 입맞춤을 했다. 생산적이었어? 그가 거짓 없는 관심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거짓말을 감지하는 눈빛이었다. 나야 뭐.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쇼핑 좀 했지. 수진의 미소는 완벽히 연출된 것이었다. 아버님이 오늘 저녁을 무척 기다리셔. 뭔가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서 이재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의 사업 기회란 말은 언제나 위장된 협박이나 협력 요구였다. 지금까지 그는 순진한 척하며 이를 피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출발 준비를 하며 복도 거울에 비친 수진의 얼굴을 보았다. 순간 그녀가 자신을 보지 않는 틈에 표정이 변했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다. 이재훈은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그건 폭력을 계획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오늘 저녁, 완전히 다른 전투가 시작되는구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 앞, 이재훈은 우연히 김수진과 부딪혔다. 그녀가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가 그의 흰 셔츠에 쏟아졌다. 아,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얼굴은 진심 어린 당황으로 물들었고 그 어색한 순간이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그녀의 검은 스커트 아래로 드러나는 늘씬한 다리와 살짝 굽힌 허리선은 이재훈의 눈길을 잠시 붙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15년 전, 이재훈은 건설업계의 조용한 신예가 아니었다. 그는 야간작전이라 불리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전직 특수요원이었다. 국제무기 밀매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 3년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조직을 와해시켰다. 임무가 끝나자 그는 선택받았다. 사무직으로 승진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는 사라지기를 택했다. 서울은 그에게 재탄생의 도시였다. 강남구 한복판, 첨단 보안 시스템과 은밀한 통신 설비를 갖춘 청담건설은 그의 새 삶의 무대였다. 외부에선 평범한 건설회사였지만 내부에는 군사요새에 견줄 만한 비밀 시설이 숨겨져 있었다. 콘크리트 벽은 장갑차의 포탄도 막아내며 숨겨진 비상 탈출구와 도시 어디와도 연결 가능한 통신센터, 정보시설도 부러워할 감시 시스템까지 갖추었다. 수진과의 만남은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가난한 미술학도 출신이라 주장하며 한부모 가정에서 힘겹게 자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였다. 결혼식 날, 수진의 아버지 김명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재훈은 강렬한 위압감을 느꼈다. 명수는 동대문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거물로 그의 말투와 행동은 군인 출신임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수진은 나의 전부다. 그녀를 다치게 하면 후회할 줄 알아라. 명수의 경고는 진심이자 위협이었다. 처음 몇 년간 수진은 완벽한 아내였다. 남편의 사업을 지원하며 고객 접대를 담당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최근 1년간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재훈의 일정과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빈번해졌고 특히 창고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과도할 정도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수의 초대로 찾은 고급 펜트하우스. 화려한 인테리어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수는 이재훈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할 길을 찾길 바란다. 명수의 말은 사업 제안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이었다. 수진은 저녁 내내 아버지와 사전에 짜인 듯 완벽한 대화를 이끌었다. 아버지, 남편이 물류와 기획에 뛰어나서 우리 수입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명수의 미소는 사냥꾼의 그것과 닮았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신뢰와 비밀이 필요하지. 이재훈은 겉으로는 관심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재훈은 욕실 문 너머에서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타깃은 완벽히 속았어요. 내일 창고에서 처리할게요.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지만 얼굴은 침착했다. 수진이 입은 실크 잠옷은 부드럽게 빛났고 그녀의 표정은 사랑스러운 아내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죽음을 계획하는 냉혹한 사내가 있었다. 이재훈은 창고가 그의 무덤이 아니라 전쟁터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일 밤, 오랫동안 숨겨진 암투가 폭발할 것이었다. 해가 채 뜨기도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적한 골목, 이재훈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옆에서 아직 잠든 김수진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옷은 단정한 검은 수트, 하지만 그 속엔 전투복의 기능이 은밀히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집을 나서 곧장 청담건설 본사 대신 남산 아래 조용한 공업지대에 위치한 작은 건물로 향했다. 외부에선 평범한 정비소처럼 보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와 통신 시스템, 그리고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비밀 사무실이 숨어 있었다. 이곳은 이재훈이 서울에 온 첫 해부터 마련해둔 은신처였다.
지하에서 그는 모니터에 비친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최근 3년간 그가 몰래 조사한 결과 김명수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서울 일대를 장악한 거대 조직폭력배의 수장이었다. 그의 회사들은 무기 밀매, 인신매매, 자금 세탁에 은밀한 전초기지였다. 그리고 김수진은 명수의 친달이 아닌 조직이 만든 정의 신복이었다. 10년 동안 이재훈을 속이기 위한 최고의 더디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과거를 떠올렸다. 수진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계획이었다. 그녀가 커피를 쏟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재훈은 그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그의 비밀 연락망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해병대 출신 스나이퍼 출신의 김민재였다. 형님, 감시 차량 8대 확인됐습니다.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훈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6시까지 완전 대비. 모든 인원 대기. 그와 함께 움직이는 전우들은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 이재훈의 과거 동료들이었다. 오후, 이재훈은 평소처럼 청담건설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은밀한 통신을 주고받았다. 비서 박혜진이 전화 한 통을 전했다. 사장님, 아내분께서 오늘도 창고에서 늦게까지 일하신다며 확인 전화하셨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녀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박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7시. 그는 창고로 향했다.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전쟁터였다. 숨겨진 통로와 감시 카메라, 전자기기 차단 장치가 작동 중이었다. 그의 동료들은 이미 각자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휴대폰에 수진의 메시지가 떴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요. 밥은 꼭 챙기세요. 사랑해요. 완벽한 위장 메시지였다. 이재훈은 서류 정리 중입니다. 10시엔 집에 갈게요 라고 답했다. 어둠이 내려앉자 감시 시스템이 움직임을 포착했다. 검은 수요부들이 조심스레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 명수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서는 곳이 요새임을 모르고 있었다. 정 8명 확인. 전문 용병입니다. 김민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들은 단순한 민간인을 제거하려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이재훈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시작하자. 갑자기 건물 전체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만 붉게 깜빡였다. 전자기기들이 일제히 먹통이 되었고 특수음파가 공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첫 번째 팀의 리더가 무릎을 꿇자 조용한 저격 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나머지 공격자들은 지도자 없이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헤맸다. 이재훈은 숨겨진 통로를 따라 나타나 칼날을 번쩍이며 일격의 적을 무릎 꿇렸다. 10초도 안 돼 두 번째 팀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공격자가 제압되자 이재훈은 지휘실에 앉아 전술 지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순간 휴대폰의 수진의 이름이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작은 사고일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이재훈은 알았다. 이 싸움이 끝나면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임을. 아침 햇살이 청담동 고급 아파트 거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재훈은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옆 침대에서 김수진이 아직도 잠든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냉혹한 본성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가 입은 실크 잠옷은 은은한 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다. 이재훈은 조용히 일어나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오늘도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이기 위한 연극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청담건설 본사가 아니었다.
그는 곧장 남산 아래 숨겨져 있는 비밀 은신처로 향했다. 지하 감시실에 도착한 그는 모니터 속에서 창고 주변을 감시하는 무수한 카메라 영상을 살폈다. 지난 3년간 그가 모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김명수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서울 최대 조직폭력단의 우두머리였고 그의 딸이라던 김수진은 사실 조직이 키운 정의 첩자였다. 10년 동안 이재훈은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의 속셈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형님, 감시 차량이 최소 8대 이상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해병대 출신 스나이퍼 김민재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모두 준비 완료. 18시까지 전원 대기 오후, 그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며 은밀하게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비서 박혜진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아내분께서 오늘도 창고에서 늦게까지 일하신다며 확인 전화하셨어요. 이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녀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저녁 7시. 그는 창고로 향했다. 외관은 평범한 산업시설이지만 내부는 최신 방어 시스템과 은밀한 통로로 가득했다. 그의 동료들은 이미 각자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첫 차량 접근, 8명 전원 확인. 전문 용병들입니다. 김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들은 단순한 민간인 제거 임무라 생각하지만 오늘 밤은 전쟁입니다. 이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다. 실행해라. 이 순간 건물 전체가 암흑에 잠기고 비상등만 붉게 깜박였다. 전자기기들이 일제히 작동을 멈추고 특수음파가 공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첫 번째 팀의 리더가 무릎을 꿇자 조용한 저격 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나머지 공격자들은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졌다. 이재훈은 숨겨진 통로를 따라 나타나 칼날을 번쩍이며 신속하게 적들을 무력화했다. 10초도 안 돼 두 번째 팀도 완전히 제압되었다. 모든 공격자가 제압된 후 이재훈은 지휘실에 앉아 전술 지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 순간 휴대폰에 김수진의 이름이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작은 사고일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완벽한 연기였다. 그러나 이재훈은 알았다. 이 싸움이 끝나면 감춰진 음모와 배신이 더욱 깊어질 것을.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내일 밤 모든 것이 바뀐다. 이재훈은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청담동 고급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옆 침대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김수진이 누워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검정색 실크 나이트 가운은 몸에 꼭 맞아 날씬한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재훈은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10년간 함께했던 아내가 이제는 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깔끔하게 다린 검은 수트를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사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수진과 명수의 음모를 알고 난 후 그는 이미 전장의 사령관이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다. 이재훈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남산 아래 자리한 그의 비밀 은신처. 지하 감시실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창고 주변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김명수의 조직과 수진의 정체를 철저히 파헤쳤다. 명수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서울 최대 조직폭력단의 수장이었고 수진은 그 조직이 키운 첩자였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드러났다. 형님, 감시 차량 8대 이상 확인했습니다. 스나이퍼 김민재가 무전기에 보고했다. 이재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준비 완료. 18시까지 전원 대기. 오후 늦게 그는 청담건설 사무실에서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며
동료들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비서 박혜진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아내분께서 오늘도 창고에서 늦게까지 일하신다며 확인 전화하셨어요. 그녀도 오늘 밤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재훈이 웃으며 답했다. 저녁 7시. 그는 창고로 향했다. 외부는 평범한 산업시설이지만 내부는 군사 요새처럼 구축되어 있었다. 은밀한 통로, 감시 카메라, 전자기기 차단 장치가 완벽히 작동 중이었다. 그의 동료들은 이미 각자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첫 차량 접근, 8명 전원 확인. 전문 용병들입니다. 김민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들은 단순한 민간인 제거 임무라 생각하지만 오늘 밤은 전쟁입니다. 이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실행 순간 건물 전체가 암흑에 잠기고 비상등만 붉게 깜박였다. 전자기기들이 일제히 작동을 멈추고 특수음파가 공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첫 번째 팀의 리더가 무릎을 꿇자 조용한 저격 소리가 방공기를 갈랐다. 나머지 공격자들은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졌다. 이재훈은 숨겨진 통로를 따라 나타나 칼날을 번쩍이며 신속하게 적들을 무력화했다. 10초도 안 돼 두 번째 팀도 완전히 제압되었다. 모든 공격자가 제압된 후 이재훈은 지휘실에 앉아 전술 지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 순간 휴대폰에 김수진의 이름이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작은 사고일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이재훈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숨겨진 배신과 음모가 더 깊이 드러날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서울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